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저렇게 트위터가 되거나 유튜브가 됐거나 끝까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면서까지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그냥 삭제를 시켜겠죠. 그렇게 몇 차례나 문재인 전 대통령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강조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양산 의사절을 보니까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것이 설치가 됐는데 가림막이 설치가 된 겁니다. 무려 높이가 7m 가까이 됐기 때문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모습 또한 국민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에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기존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논란은 의식해서인지 금방 하루 만에 가림막을 철괴시켰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상시에 자연인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며칠 만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그리고 또 그 가림막을 하루 만에 철거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내내 지나 5년 동안 계속해서 주고 보유 지식 소통을 하더니 나 끝까지 딤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지지자들이 이 얘기만 듣는 거, 그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그길 진짜 전임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되는 소통 능력이겠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추도 듣기가 싫은가 봅니다. 사실상 영상으로 가자마자 자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공격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 성,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반지 성적에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지 성이 단원을 딱 듣자마자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번 윤석아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반지성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라고 지목했던 개판지성 중이었습니다. 다수가 다수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 라는 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했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며, 과연 지금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지성이라고 하는 표를 순 적이 있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반지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왜 생뚱맞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반지성주의다 이렇게 불렀을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자기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의 윤상을 정보랑 묶어가지고 공격하라, 이런 식으로 자기 지지자들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가림막이 됐거나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것이 되거나 어떻게 이런 식의 모습들이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권력을 등지고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참으로 흰자 제가 웃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주제가 뭐냐, 나를 미워하고 의심해줘서 고맙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의심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니까 그 고마운 뜻대로 의심을 해줬는데 여기다가는 또 반지 성주에 다 이루고 앉아 있으니까 오늘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가 지나오는 동안 봤던 문재인 정부식 정치
방식입니다.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쇼하는 것. 그런데 그런 식의 모습이 팀하고 나서도 키에 속해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앞에서 막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도와 마찬가지에요. 이미 지난 4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도 집회나 시위가 가능하다, 이런 결정이 나왔죠. 그런데 자기 집 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이룬 첨예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반죄송하다고 합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지성이다 뭐다 하면서 떠돌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나 소통을 강조하고 그렇게나 자연이 되겠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정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법을 어기면서 TC법을 어기면서 시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판지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시위라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 바로 이분들이 좋습니다. 핵심 피해 가족들이입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분노로 했겠습니까?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백신에 대해서 안전하다,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호언장담 해놓고서 옷들이 된 것인지 정부가 보상을 안 하겠다고 작정한 듯이 달려들었죠. 오죽이 분들이 억울했으며 는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감히 누가 이분들을 가리켜가지고 반지성이다 일으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제가 이런 식의 분노를 느끼는 게 문재인 정권이 끝나면 더 이상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특히 된 것인지 이놈의 정부는 끝나고 나서도 키에 속해 넣어주고 저를 분노케 만듭니다. 저로 이번에 분노케 만들었던 또 다른 기사가 바로 이겁니다. 최장 30년 비공개 지정 기록물, 문재인 청와대에서 2배를 늘렸다 라는 것인데, 오른쪽에 보니까 눈에 띄는 말이 있습니다. 전체 기록물권 순환 전 정부와 차이가 없대요이까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 최장 30년 비공개 지정 기록물이 2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어떤 기록물에 30년 동안 비공개할 수 있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생을 침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필이면 들어가는 게 뭐였으니까 김정순 여사의 옷감 문제였죠. 이러니까 제가 됐거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됐거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출 게 없으면 왜 감추겠습니까? 도대체 감추게 있으니 더 감추는 거겠지. 도대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청와대에서 어떤 서생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거나 어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길래 저렇게 30년 동안이나 비공개를 해야 되는 것일까? 당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심을 주는 고맙다면서 열심히 우리가 의심해 드릴게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기록물을 못 열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 의결이 있으면 열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필사적으로 문재인 정부 있는 사람들이 지방선거 승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정했던 첫 기록물 가운데 일부라도 공개가 된다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공개해서 도대체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얼마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그리고 다음 총선까지도 압승을 거둬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